수능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감을 유지를 해라, 루틴을 똑같이 유지를 해라 하는데,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를 했었던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만 유지를 한다면 점수는 절대 오르지 않거든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토대에서 해서 이거를 보다 하고 들어가면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변호사님이 변호사님 하기 전에 대치동 수학 강사를 하셨잖아요. 수능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은 공부 방법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제가 공부했던 기억과 대치동에서 수학 강사를 했었던 경험을 살려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은 사람의 가진 여건, 환경, 그들의 습관, 그 태도, 이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수능 일주일 전이라고 하면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감을 유지를 해라, 루틴을 똑같이 유지를 해라 하는데, 저는 어느 정도 동감을 하면서도 좀 반문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동감하는 거는 1교시 때 시간 맞춰서 언어 영역을 풀고, 그 다음에 시간 맞춰서 수학을 풀고, 오후에 외국어 문제를 풀고 하면서 감을 유지해라 라고 말씀을 많이들 하시죠. 감을 유지하는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지만 사회과학 같은 경우는 끝까지 암기를 하는 게 오히려 점수를 높이는 데 더 효율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어, 문학 파트 부분과 관련해서는 내가 암기를 하지 못했던 부분, 정리는 되어 있으나 이게 내 머릿속에 명확하게 안 들어가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어를 얘기를 한다면 단어가 될 거고, 수학을 얘기를 한다면 공부를 했으나 약한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만 유지를 한다면 점수는 절대 오르지 않거든요. 점수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정리했던 거를 토대에서 해서 이거를 보다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점수보다는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새로운 범위로 넓혀가지고 이거를 막 다른 문제집을 푼다든지 이런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를 30년 넘게 해본 결과, 공부는 어떤 시험 공부도 다 벼락치기 맞는 것 같거든요. 저는 수능 때도 그랬습니다. 내가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를 위주로 해서 정리를 했지, 이거를 시간 텀에 맞춰가지고 감각만 유지하려고 노력은 하진 않았습니다. 부족한 게 어떤 부분인지를 찾고 내가 정리한 거를 토대로 해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알자. 그러면 내가 틀렸던 문제를 맞출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 가장 효율적인 복습법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내가 정리한 부분 중에 약한 부분이라든지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다시는 안 틀린다 하는 각오로 정리를 하시면 어느 정도 크게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감을 유지를 하되 암기해야 될 부분을 다시 한번 챙기는 게 중요할 것이고, 수학의 경우에는 오답 위주로 푸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거고요. 왜냐하면 사람은 틀린 문제를 또 틀리거든요. 사회탐구, 과학탐구 같은 경우도 내가 틀린 문제를 위주로 해서 보되 그 부분에 대해서 개념 부분이나 이런 게 정리가 된 게 있으면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수면 시간이나 생활 패턴은 지금부터 어떻게 맞추면 좋을까요? 수면 패턴은 사실 수능 가까워 왔다고 뭐 많이 자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는데, 그냥 내가 평소에 가진 패턴을 유지를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면도 3, 4시간 자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8, 9시간 자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최상위권을 찍었던 친구들의 경우에는 6, 7시간은 꾸준히 잤거든요. 내 패턴에 맞는 수면 시간을 정해놨으면 바이오리듬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있는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라, 이거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 음식은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해가지고 잘 먹는 게 중요할 거고요.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심리적인 압박 때문에 소화불량이라든지 아니면 피부가 안 좋아지고 막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케이스에 맞춰서 뭐 비타민제를 섭취를 한다든지 보충제들을 좀 먹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공부할 양이 많다고 해서 그걸 밤을 새거나 더 많은 수면을 취하거나, 그거는 오히려 본인의 바이오리듬을 깨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능력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내 자신을 믿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예전 패턴에 맞춰서 그대로 그냥 유지해라. 그리고 평상시 마음으로 시험을 봐라.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험생들이 이 시기에 가장 많이 겪는 멘탈 문제는 뭔가요? 첫 번째는 이제 시험이 왔으니까 나는 몰라,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는 남들이 감만 유지하래, 그래 난 감만 유지할까, 이런 두 가지. 저는 근데 그거는 오히려 권하지 않습니다. 문제 하나하나, 개념 하나하나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그런 힘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안감이 좀 올라오면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불안감을 진정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공부였던 것 같아요. 불안해도 책상에 앉아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책상에 앉아있으면서 집중하는 시간만큼 불안감이 없어지거든요. 불안감은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뭐 수행평가나 레포트도 안 해서 불안감이 생기지, 다 했으면 불안감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시험도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공부로서 생활을 시키는 게 제 경험상 맞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좀 도와줄 수 있는 멘탈 케어 방식이 좀 있을까요? 그거는 제 부모님 방식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의 마음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 뒤에서 케어해 주시고, 제가 부족한 영양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바로 보충해
집중해 주시고 최대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제 눈치 많이 보신 것 같아요. 지금 고3 학부모님들도 자녀분들에 대한 눈치를 많이 보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아이의 상태 보시고 맛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별거 아니다.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시작일 뿐이다. 그냥 순간 눈 감으면 넘어간다. 북돋워 주시는 게 최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은 틀린 문제 꼭 다시 한번 보시면서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정리를 하지 않으면 내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틀렸던 문제를 한 달 뒤에 다시 풀어보면 또 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틀려왔던 것들, 만약에 그게 정리가 안 됐으면 기출문제를 빨리 풀어보시고 기출문제 중에서 내가 틀렸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빨리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개념까지 명확하게 다 숙지를 하고 진짜 씹어 먹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오면 절대 안 틀린다. 이런 마인드로 정리를 해 나가시면 1점이라도 더 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고3 수험생들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가기 위한 첫 계단을 밟는 거거든요. 첫 계단을 즐겁게 밟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공했던 실패했던 그거 여부를 떠나서 그렇게 했던 노력 자체가 나중에 삶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게 공부인 거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정글 같은 세상에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하나의 연습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새로운 시작을 밟는 계단이 얼마 안 남았으니 놓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후회 없이 시험을 치르실 수 있습니다. 지금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남았거든요. 지금부터 오답 정리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고요. 수능 보는 여러분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